한 명 정도 꼴로 드뭅니다. 그만큼 리차드 학생 호스트 부모님과 관계를 잘 만들었고 빌드업을 했다. 서로 노력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거기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이것도 호스트 부모님께서 찾아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같이 협동성 운동을 하는 클래스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물리를 할지 생물을 할지 화학을 할지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물리 과목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 물리학자라서 물리에 좀 관심이 다른 것보다 많아서 제가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항공운항과를 다니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과도 관계가 있나요? 전공과도? 교양 과목으로 한번 들어야 되는 과목이긴 합니다. 미국은 고등학교 때 과학 과목들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 나의 대학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학년일 때부터 내가 대학 전공을 이렇게 정한 친구들도 있어요. 리차드 학생 같은 경우는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꿈을 어렸어 보고 있었고 그리고 항공 지금 운항과를 미국에서 주립대에서 다니고 있는데 뛰어나죠. 장학금 졸업 때까지 100% 장학금 지원받고 있죠. 굉장히 뛰어난 인재거든요. 이렇게 전공이 정해진 친구들은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학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공대나 컴퓨터 사이언스, AI 뭐 이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항공 운항을 준비하는 친구들 과학 과목은 물려요. 자 그리고 수학 과목은 어떤 걸 들었어요? 수학은 그때 그냥 제가 수학을 좋아했어서 그냥 가장 어려운 클래스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적분 들었습니다. 그 프리캘큘러스를 들었나요? AP 캘큘러스, AP 캘큘러스, 예. AB를 들었나요? 예. 역시 수학적으로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리차드 학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업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미국은 사교육이 없는 국가잖아요. 네. 내가 의무 과목들과 일렉티브 과목들을 학기마다 바꿔 선택을 할 수 있고 2시 반 정도는 학교가 끝나잖아요. 정규 과정이요. 네. 그리고 나면 스포츠 활동이나 클럽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리차드 학생은 클럽 활동했나요? 그럼 어떤 활동들을 또 추천해 주고 싶나요? 저는 그 마라톤처럼 크로스 컨트리 오래 뛰기를 하는 그런 동아리인데 가서 이제 같이 뛰고 그 친구들이랑 활동 끝나고 좀 운동도 같이 하고 스포츠 활동으로는 크로스 컨트리를 했고요. 다른 클럽 활동도 했었나요? 다른 클럽 활동은 제가 그 종교가 기독교여서 네네. 기독교 클럽도 있어서 거기서도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또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같이 활동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클럽은 성경에 대해서 스터디라는 모임 이제 같이 어딘가 놀러 가고 커뮤니티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네,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끔씩 이제 노숙자들 이제 배식해주는 그런 기독교 클럽 활동을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분들하고 이제 진짜 많이 대화를 하고 제가 이제 알지 못한 세계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클럽 활동했던 게 있을까요? 또 굉장히 알찬 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클럽은 이 정도까지 했고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 그러면은 클럽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더 친해졌나요? 정규 수업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과 더 친해졌나요? 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사교성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규 수업은 수업이 하나 끝나고 나면 17분 정도의 이동 시간이 주어지고 반을 이동하고 그 반에는 나와 겹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클럽 활동 때보다 조금 더 거기서 친해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이지만 이제 그 정규 과목으로 친해진 애들은 그 다음 학기도
같이 연락해서 이 과목 같이 신청하자 해서 보통 계속 그렇게 같이 신청을 합니다. 네. 예, 같이 만날 이제 예, 그 다음 학기도 같이 만나고. 근데 이제 클럽 활동 때는 여러분들이 교환학생 사교육이 없는 국가 미국의 고등학교를 가는데 여기는 튜터링 과외죠. 네. SAT 과외 정도 하는 거 외에는 학원이란 개념도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학생들이. 네. 그래서 방과후 때는 꼭 본인이 하고 싶은 클럽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시대회를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경시대회를 나간 적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 클럽을 들어가서 거기서 경시대회를 준비를 해서 교육청의 대표가 되고 거기서 이제 경합을 벌여서 주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주대표들끼리 50개 주에서 경합을 해서 내셔널 리그를 나가고 그 수학 클럽 통해서 경시대회 나가기도 하고 과학도 있고 스피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디베이팅이라든지 다양한 클럽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시상을 미국 친구들 같이 준비하기 위해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갔잖아요. 미국의 고등학교와 예. 시스템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한국은 제 경험상으로는 너무 주입식 교육이랑 정말 공부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부만 하고 자유도가 좀 많이 부족하진데 미국은 이제 다양한 수업을 하고 미국은 이제 공부뿐만 아니고 예체능이랑 운동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클럽도 이제 많이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만 하는 이제 케이스보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공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 밸런스적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를 선호하는 국가라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주의식 교육이 아닌 그 과정을 이해를 시키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미국 교육의 또 단점은 이제 이과 과목 중에서는 한국 고등학교만큼 심화적으로 들어가진 않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되 내과 계열 수학 과학이죠. 수학 과학 쪽은 내가 우수하다라면 심화 과목을 들을 수 예, 있어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AP 과목,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예, 수 있는 맞습니다. 심화 과목이죠.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고학년들이 주로 집중돼 있을 예. 거고 내가 부족한 거는 내 수준에 맞춰서 들으면 되고 이런 과정이었다. 또 제가 또 느낀 바는 이제 한국은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이제 PT기에 좀 경쟁도 많이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대학교 때 좀 쉬는 살짝 맞아요. 좀 쉬는 그런 과정이라면 미국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진로를 찾게 만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제 전공이 정해지고 진로가 정해지면 이제 그 길을 계속 파는 시스템인데 대학교 가서 이제 심화적으로 깊게 배웁니다. 대학교 가서 맞아요. 고등학교는 이제 경험 중시하고 제 진로 찾는 걸 중심으로. 리차드 학생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포인트를 집어줬어요. 미국의 교육의 모토는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자녀를 위해서 대입 설명회 박람회를 뛰어다니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르죠. 네, 어른이 돼서 끼고 살고 막 문화도 좀 다르고 우리는 반도 국가라 좀 그런 게 있는데 프로텍티브한 페렌츠라고 하죠. 네. 심리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해주고 만들어 주려고 하는 문화라면 미국은 자녀들이 고등학교 교육 체계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과목도 선택하게 예.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심화적인 부분을 한국은 대학교 가서 좀 논다라면 예. 미국은 거기서 졸업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대비시키는 과정이 고등학교 그리고 정말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면서 심화적인 전문가를 키워내는 과정이 대학교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리차드 학생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한 이유는 리차드 학생은 교환학생을 1년 기적으로 끝내고 호스트 부모님과의 관계가 끝났던 게 아니라 미국의 주립대학에 원하는 전공으로서 공부를 이어나가면서 100% 장학금도 받은 그런 훌륭한 학생일 뿐더러 성인이 되어서 지금 군 복무를 마치고 1년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예. 아이고 너무 고생했어.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고 이제 미국의 3학년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인데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누구에게도 가장 성공적인 교환학생이라는 걸 우리 유학센터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초청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서 선배의 실질적인 미국에서 성인까지 이어지는 미국 가족과의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미국 대학교에 파일럿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 호스트 부모님께서 이제 도움들을 주시고 현지에서 해주셨나요? 네, 일단 교환학생 프로그램 마치고 저는 일단 GED 시험 거쳐서 대학교 일찍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가 12월이었어요. 12월 초 맞죠? 예,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GED는 제가 또 호스트 가정분이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GED 시험 보고 이제 먼저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돈도 아끼고 하지 않냐 해서 이제 알게 돼서 신청하고 시험 보러 하루 태워다 주셔서 시험을 봐서 대학교 일찍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미국의 검정고시를 GED라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학생은 1월에 출국해서 2월 12개월 과정 마지막 달에 GED를 보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GED를 호스트 부모님께서 보라고 권해주셨나요? 일단 제가 미국은 꼭 고등학교를 꽉 채우지 않아도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제 대학교를 가도 되는 학생들은 AP 과목도 마찬가지고 GED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학교를 먼저 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등학교 1년 더 있으면서 등록금도 내고 시간도 또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GED를 보고 있고 우선적으로 호스트 부모님과 마음을 터놓고 네. 내가 대학을 가서 그 또 미래에 성인이 돼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꿈을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또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GED를 통해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췄는데요. 네. 제가 그때 또 학생 비자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처음에 어떻게 대학을 시작을 해요? 대학생으로 이제 생활이 기억나나요? 아, 예, 처음에 대학 커뮤니티 컬리지였잖아요. 예, 네. 제가 일단 커뮤니티 컬리지가 포스트 패밀리 집 근처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이제 저희 포스트 패밀리 집은 한국이 집처럼 어느 때나 가서 지내고 밥도 주시고 하니 이제 컬리지 다니는 동안 숙식이랑 뭐 밥이랑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무상 제공을 해주신다 하셔서 언제든지 오면 해주신다 하셔서 그 컬리지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전과목 만점도 받고 크레딧도 제가 현재 다니는 대학교로 전에 모든 크레딧을 다 트랜스퍼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하자면 교환학생 제2원 비자로 갔던 미국에서의 제2의 부모님의 호스트 부모님께서 교환학생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집에 와라.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미국의 주립대학인데 2년제 대학이죠. 네, 맞습니다. 컬리지죠. 컬리지에서 통학을 우리 집에서 하면서 네. 아들아 네. 있어라 라고 이제 다시 오퍼를 해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만큼 리차드 학생을 아들로서 사랑하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오퍼를 하신 거고 네. 이런 경우는 100명에 1명 정도 꼴로 드뭅니다. 그만큼 리차드 학생 호스트 부모님과 관계를 잘 만들었고 빌드업을 했다. 네. 서로 노력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1년을 마치고 네. 1학년 학점을 받고 네. 올해 1을 받았던 거죠. 예. 훌륭해요. 그리고 이제 주립대학으로 편입을 했잖아요. 예. 트랜스퍼를 했는데 이제 편입은 보통 2년 후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년만 다니고도 우수한 주립대학으로 네. 갔잖아요. 거기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이것도 호스트 부모님께서 네. 찾아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예.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 진로도 포스트 부모님 알고 하시니까 이제 인터넷을 찾아 이런 제도가 있다 저한테 알려주시고 커뮤니티 컬리지도 간 이유가 커뮤니티 컬리지는 등록금이 딱 주립대학교 절반입니다. 전공 과목이 아닌 교양 과목을 커뮤니티 컬리지도 다 듣고 그걸 이제 그대로 주립대학교에 트랜스퍼를 시켜서 주립대학교에서는 전공 과목만 들을 수 있게 선수 과목인 거죠. 그 전공을 예. 들어가기 전에 프리리퀴지스 네, elective class. 네, 맞습니다. 꼭 이제 필요한 예, 필요한 예, 맞- 2학년 때는 주립대에서요. 예. 그리고 100%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거고. 근데 그 장학금이 졸업생이 제공한 기부하는 예, 네, 기부금으로. 장학금인데 특정 조건이 있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는 네, 조건은 이제 주립대학교 와서 이제 GPA 한 3.0 이상 그걸 유지해야 예, 한다. 유지. 그건 어려운 일이 예. 아니에요. 파일럿 아까 이제 항공조종학과잖아요. 예.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했던 거고 3학년부터 실기로 들어 실습 예. 직접 이제 비행기 보는 것도 비행기도 같이 타러 가고 했었죠. 예, 제 이거 서프라이즈였는데 제 생일 때 이제 인디애나주 쪽에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비행장에 갑자기 들으시더니 이제 비행기 타라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생일 선물 서프라이즈라 해서 첫 소형 경비행기를 그럼 그때는 전문 운전하신 분이 계셨고 예, 교관에 따로 있고 저는 부조종석에서 간단한 매니벌 이렇게 비행기 움직이는 것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지금 실습으로 비행기 탔던 2학년 예, 때는 아닙니다. 이제 군대 때문에 이론만 다 듣고 돌아가면 제대로 예.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면장을 받으려면 몇 시간을 비행 기록을 경험이 있어야 되죠? 면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몇 시간이다라고는 얘기를 못하는 게 개인 차가 너무 심합니다. 교환이에는 이 면장이 적합하다 싶으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 시간은 이제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제 항공사에 들어가려면 이제 총 비행 시간 정해져 있긴 합니다. 몇 시간인가요? 대학교로 다니면 1000시간이고 네. 비행학교로 다니면은 1500시간. 항공 조종사 과정 준비한 미국에서 준비할 분들은 관련한 정보들 생생한 정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 예. 계획 있죠? 예. 뭐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저는 일단 군 조종사보다는 이제 항공사 쪽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객 항공사 또는 화물 항공사든 미국의 여러 가지 항공사들, 예, 그중 아무 항공사를 들어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럼 미국은 지금 항공사들이 많이 부족하다죠? 예, 파일럿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항공사의 파일럿들이 부족해서 최소 연봉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얼마? 대형 항공사는 이제 미국은 좀 시스템이 많이 다른데 리저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리저널 항공사는 많이 주진 않는데 이제 대형 항공사로 경력 쌓고 넘어가면은 한 억대가 나오긴 합니다. 그럼 델타나 예. 아메리칸에어, 유나이티드 예, 유나이티드, 제프, 뭐 페덱스 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학센터의 교환학생 선배로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으로 조언이 있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꼭 성취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에 어떤 장점들이 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정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적응하려면은 이제 먼저 다가가고 수줍음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프레이즈가 있는데 out of comfort zone이라고 그 진짜 편안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야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에만 있지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나가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파티도 많이 가고 이제 하면은 이제 많이 친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견본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물론 놀기만 하라는 건 아니고 공부랑 노는 것의 밸런스를 좀 맞추라는 겁니다. 네네. 공부만 하지 말고 놀기도 하면서 그 노는 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네네네.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공부하는 비자는 따로 있죠. F1 학생 비자잖아요. 예. 본인이 지금 현재 예. 스테이트 유지하고 있는 J1 비자는 문화교류 비자입니다. 우리는 문화교류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사절단으로서 미국의 문화를 보고 배우고 한국을 알리러 미국에 가는 거잖아요. 예. 우리 리차드 학생이 너무 맞는 말을 해줬어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F1 학생 비자로 우리는 떠났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비자로 떠난 J1 학생으로서 미국에 교환 학생을 해요. 호스트 부모님과도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분들은 1년 동안 호스팅 하시면서 그 아이와 함께하는 1년의 행복을 갖고 싶으셔서 예. 진행하시는 무상 체류를 지원하시는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방에만 있고 말도 안 하고 한다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회의감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스트 부모님들과 여행도 가고 많은 이제 추억들을 만들 건데 공부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공부도 성실하게 잘해야죠. 학생이니까. 근데 미국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과제 잘 내고 예. 그리고 팝 퀴즈 잘 보고 예. 내가 어려우십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예.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이널만 잘 보면 예. 올A 받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예. 사실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은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 슬하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성취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모범적이고 미국 주립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전을 통해서 성취하는 기쁨 많은 사람들은 문을 하나씩 여는 거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들어가면 또 방이 있고 문이 열리고 그 도전과 성취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꿈을 다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리차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건강하게 남은 2년 마치고 취직도 잘 돼서 미국에서 이어가는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커리어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